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영상을 좀 자주자주 올리고 싶었는데, 그동안 좀 제가 준비하는 것도 있고, 뭔가 지금 뭔가 확인을 해야 될 어떤 작업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다시 인사드린 게 좀 많이 늦어졌어요. 이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좀 많은 양을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드릴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자칠판을 좀 자주 쓰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전자칠판 사용했을 때의 조명 세팅 요령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 유튜브 영상 보시고 메일로, 전화로, 뭐 문자, 뭐 그런 등등등 이용해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대응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만은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제가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제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들 제가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누구든지 다 참여하고 보실 수 있도록 뭔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 방법 제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조명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영상 준비했거든요. 영상 보시면서 같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교실에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실 쭉 들어와서, 아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전자칠판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야, 그래, 우리 수업하자. 책 펼쳐라. 하고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날 건데, 빔 프로젝트 계열이든 LED TV 형태든 일단 전자칠판의 특성상 빛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자칠판 주변은 어두울수록 좋습니다. 선명하고 눈부시지 않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학생들과 선생님 얼굴까지는 밝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움과 밝음이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설정해 주는 게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자, 요 화면이죠. 아이고, 눈이 왜 그래? 그러니까 칠판에서 앞에 서가지고요. 자기 팔 길이만큼 그냥 편하게 짚으세요. 짚고 나면 이제 얼굴 중심이겠죠. 요게 바로 기준선이 됩니다. 그 기준선 중심으로 해서 빔 프로젝터, 이제 센서, 그리고 조명까지 순서대로 나열되게 되는데 요 기준 화면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편안하게 칠판을 짚고 제가 녹색 막대기 들고 있죠. 자, 쭉 올라가보면 천장에 전자장비들이 있는데 요겁니다. 칠판에서 저 녹색 기준선 안에 빔 프로젝터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칠판에서 저 녹색 기준선 안에 빔 프로젝터 이제 빛이 나오는 구간이죠. 램프가 저 안에 있지 않게 되면은 저 선을 벗어나게 되면은 눈부십니다. 학생들은 몰라도 선생님 눈에 이제 반짝반짝 하면서 이제 수업하기 조금 힘들어져.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거의 뭐 장초점 혹은 이제 전자칠판용이 아닌 일반 빔 프로젝터를 사용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단초점 빔 프로젝터만 써도 저 녹색 선에 들어오게 되고 또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저 녹색 기준선 안에 빔 프로젝터가 들어와야 돼요. 선생님 눈이 아프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이 이제 센서인데 마우스를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을게요. 지금 조명 뒤로 요 검정색 부분 조그만한 게 하나 있는데 좀 가렸네요. 이게 센서입니다. 사실 센서도 저 녹색 기준선 안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제가 이게 좀 오래된 거거든요. 약간 조금 오래된 구형 센서다 보니까 약간 좀 뒤로 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뭐 전자칠판 사용하는데 수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빔 프로젝터고, 그 다음에 센서고, 그 다음에 위치하는 게 요 흰색이죠. 조명인데, 요 조명의 특징상 센서 뒤에 있어야 돼요. 칠판을 기준으로 해서. 칠판 바로 앞에 나오는 게 빔, 그 다음에 센서,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서가 앞으로 당겨질수록, 그러니까 빔 프로젝터가 앞으로 당겨질수록 센서가 앞으로 당겨질 수가 있고, 그만큼 이제 조명이 앞으로 질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근데 녹색 기준선 안으로 빔 프로젝터랑 센서가 오는 건 좋은데, 녹색 기준선 안으로 조명은 들어오면 안 돼요. 조명은 기준선 밖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이제 실제 예를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자, 화면이 좀 내려올 겁니다. 쭉 내려오게 되면은 벽면 뒤쪽을 봐주세요. 자, 벽면 뒤쪽을 보시면은 보이시죠? 문 뒤쪽을 이거 사선으로 이제 마우스 좀 봐주세요. 사선으로 해서 왼쪽 편은 어둡고
오른쪽 표는 밝죠. 이렇게 좀 세팅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칠판 부분은 어두운데 얼굴 부분이 예, 밖에 밝게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리고 촬영할 때도 이게 깨끗한 얼굴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고개를 좌우로 돌려도 빛이 들어오고 있죠. 요 순서대로 조명을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바라보게 되는 모습, 촬영했을 때 모습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네, 확대를 했네요. 네,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도 얼굴 대부분의 전체가 밝게 빛나주면은 조명 세팅이 잘 된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예전에 세팅했던 거라서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 되는 예를 또 보여드릴게요. 요 최근에 세팅한 칠판인데 그나마 최근에 예, 똑같이 기준하겠습니다. 근데 잠깐 화면을 멈추어 볼까요? 예, 손을 뻗어서 칠판에 한 팔의 길이를 만큼 편하게 섰는데 이미 얼굴이 조금 많이 어둡죠? 얼굴에 한 요 정도? 왼쪽 뼈 한 부분만 살짝 빛날 뿐 얼굴 앞부분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이유가 예, 자, 기준선을 쭉 따라서 올라갔더니 화면 멈추고요. 기준선 안에 이제 빔 프로젝트는 들어와 있는데 예, 이 센서 여기 얘입니다. 이 센서가 너무 뒤로 빠졌어요. 어, 너무 뒤로 빠지다 보니까 조명이 센서 뒤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예, 조명도 너무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첫 번째로 이 센서가 아주 이런 겁니다. 이게 한 7년 전에 거 정말 구형이거든요. 그 구형 센서 물론 구형이더라도 판사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어, 요 빔 프로젝터는 단초점 빔 프로젝터인데 화면을 크게 하겠답시고 뒤로 많이 뺀 상태거든요. 초단초점 빔 프로젝터는 거의 앞에 붙는데 제가 화면 욕심 때문에 뒤로 많이 빼다 보니까 구형 센서가 그 화면을 잡기 위해서 엄청 뒤로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이제 센서 뒤에 조명이 있어야 되니까 조명까지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도 조절을 해서 얼굴에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자, 보세요. 어, 조명 근처로 이제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칠판에 빛은 가지 않게 하고 일정량의 빛이 얼굴에 가게 하도록 각도까지 조절했는데도 얼굴에 이제 조명 빛이 저기 조금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팔도 최대한 뻗었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배치를 해도 너무 조명이 기준선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얼굴에 빛이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거는 사람이 판사할 때 쭉 펴서 이제 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할 때는 당연히 팔이 움츠러들잖아요. 그럼 당연히 얼굴은 칠판 쪽으로 더 붓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지금 얼굴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업을 하려고 보니까 선생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겠죠. 어두컴컴하게. 근데 이렇게 이 상태에서 수업을 했을 때 녹화를 하면은 이제 진짜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현재 전자칠판은 판선을 할 수는 있어도 녹화는 하기가 조금 그런 상태입니다. 저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센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구형 센서 대신에 신형 센서를 가져와서 앞으로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센서가 이것도 이제 전자제품도 시기별로 나오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기계들이 성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센서들은 예전에는 초단조점이 없었으니까 아주 예전에는 근데 요즘 초단조점 빔이 나오다 보니까 센서 종류도 이제 아주 예전 일반적인 빔에 다는 거, 단초점에 다는 것도 있었고 초단초점에 다는 센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교체를 할 거고요. 교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좀 조명 세팅하는 거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겁니다. 요 기기 그러니까 조명 세팅 다음에 제가 영상 올릴 거는 이제 전자제품 관련된 센서 기계, 판사 프로그램 위주로 제가 천천히 하나씩 올릴 건데, 일단은 모습이 이렇다는 거고요. 되게 작아요. 이제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옵니다. 가볍기도 하고요.
가벼워서 이제 보통 좀 이따 저 화면 보여드릴 건데, 음,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뒤쪽에 요 노란색 구멍이 보이죠? 예. 원래 이게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고정할 수 있도록 이제 끼우는 장치가 있는데 워낙 가볍다 보니까 이 업체를, 요 기계를 판매하는 업체에서조차도 굳이 저거 안 써도 된다. 양면 테이프 발라서 붙여라라고 권장할 정도로 가볍습니다. 실제로 아크릴 테이프 제가 2개 발라서 붙여버릴 거거든요. 되게 제품이 잘 나왔어요. 한 번 더 보여주네요. 그래서 그냥 또 다른 기계 장비 설치 귀찮으니까 아크릴 테이프 양면으로 붙일 건데 라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빔 프로젝터에서 빔이 나오는 렌즈 딱 중앙이 있는데 그 중앙에 또 센서 렌즈 중앙을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똑바로 맞추는 건데 사실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맞춰도 다 맞아 떨어지는데 조금이나마 이용하는 거 잘하고 싶어서 맞춰가면서 이제 붙이고 있고요. 대충 각도 조절해 놓고, 그리고 컴퓨터의 케이블을 저 센서에다가 연결만 시키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케이블이 뭐 똑같으니까 구형 센서에서 CN 센서로 케이블 연결해 주고요.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각도 적당히 조절하고 화면 안에 들어온지 확인하고 캘리브레이션만 하면 끝이에요. 자, 좀 빨리 넘길게요. 요거는 요 센서가 조금 전에 설치한 센서를 세팅하는 모습인데 아주 단순합니다. 센서 대충 달고 케이블 연결하고, 네, 적당히 화면 크기 맞춰서 센서 이제 센서 안에 렌즈가 있잖아요. 렌즈가 칠판을 잡을 수 있도록 적당히 위치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의 센서들은 이제 일반적인 눈으로 위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야, 내가 저쯤에 위치해 있다. 그 안에 나를 넣어줘. 예. 이제 그 화면 보면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각도만 틀어주면 돼요. 되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센서한테 이 칠판의 위치를 기억을 해. 예.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 물론 제품마다 이런 방식이 뭐 이름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요 제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몇 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2, 3분 안에 세팅이 끝나니까 센서 다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이제 센서를 설치를 했으니까 제대로 판사가 되는지 이제 확인만 해주면 돼요. 판사 프로그램을 2개를 일부러 써봅니다. 어, 센서가 정확하면은 이제 판서를 도와주는 판서 프로그램 뭘 하든지 간에 작동을 잘 해야 되거든요. 대충 켜가지고, 그렇지 한번 적어보고요. 요 작업은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 며칠 전에도 이제 그 전자칠판 사려고 하는데 도와달라신 분이랑 상담하다 보니까, 어, 이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업체 분들한테 이제 최대한 많이 물어보시라고 확인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거든요. 이 두 번째 판서 프로그램으로 또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LED TV 형태든 빔 프로젝터 형태든 눈이 부시지 않고 선명하게 이제 잘 보이는 것도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판사가 이제, 이제 선생님 마음대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 좀 잠깐 보면서 할게요. 색상이 바꿔가면서 적는 거는 이제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잘 적히는가, 그거 확인한 것도 있는데 양쪽 끝에 적는 거는 꼭 중앙이 아니어도 양쪽 끝에 가도 판사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판사했을 때 내 마음대로 적을 수 있다라는 거는
천천히도 적어보고, 예, 빨리도 적어보고, 그러니까 빨리 적었다가 이제 천천히 적었다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적어도 이제 그게 끊김없이 자기 의도하는 대로 마음대로 적혀져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갔다 가대 갔다 대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은 이제 판사가 잘 되는 거죠. 요렇게만 되면은 뭐 이제 뭐랄까요? 그때 문의 주셨던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자칠판을 쓰면서 동시에 보드마카도 쓰고 싶다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판사도 이제 빔으로 문제 띄워놓고 전자칠판도 썼다가 이제 보드마카 가지고 이제 체크도 하고 밑줄도 긋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전자칠판이 제대로 잘 구현돼 있다라면 굳이 보드마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써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이 좀 돌아왔는데 새롭게 전자칠판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자칠판의 이제 사이즈라든가 이제 얘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거 해상도라든가 수명이라든가 밝기 그런 것도 다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판서감입니다. 특히 LED TV 형태 사시는 분들한테 꼭 한번 적어 보라고. 적극 적어보고 판사해보고 이게 느낌이 괜찮은 사라고 권유를 드렸는데 그렇게 권유해드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주변에 이제 전자칠판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그분한테 가서 나도 한번 써보세요, 써보게 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전자칠판 업체가 멀리 있다라면은 찾아가기도 힘들 것이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처음이라서 잘 모른다면은 그 업체한테 판사하는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정말로 자신이 있다라면 판사하는 영상을 보여줄 겁니다. 대충 뭐 밑줄 끊는 거 말고 뭐 A, B, C, D 1, 2, 3, 4를 막 적는 거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센서가 이제 성능이 좋다라면 이제 판사하는 사람이 어떠한 속도로 적든 천천히 적든 빨리 적든 그걸 따라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따라와줘야지 선생님이 이제 그 기계에 대한 장비에 대한 믿음이 가니까 그때부터 편하게 판사 수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보도마카를 왜 쓰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 조언 드린 거는 가능하면은 직접 체험해 보시고 체험하기 힘들다면은 그 해당 업체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 많이 하시면서 동시에 판서하는 영상을 보여달라고 그걸 확인하시면서 어, 구매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계속 설명하게 되면은 이제 한 팔을 뻗어서 이 기준선 안에 빈과 센서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명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죠. 굳이 저렇게까지 멀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이 조명이 앞으로 당겨질 것이고 기준선 안에는 못 들어오지만 조명은 무조건 기준선 밖에 있어야 됩니다. 조명은 안에 들어오면 칠판도 그렇고 이제 되게 안 좋아져요. 기준선 밖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 지금 현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옮겨야죠 뭐. 요 옮기는 장면 보면서 이제 조명 이제 관련 구매 요령, 세팅 요령 알려드리게 되면 해보니까 그냥 일반 조명을 하나씩 하나씩 다는 것보다는 레일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좀 선처럼 길게 나와 있는데 저거 3m짜리 따로 주문해도 얼마 안 합니다. 그때 4만 원이었나 5만 원이었나? 뭐 흰색 검은색 있으니까 마음에 드신 거 레일 조명 하나 사시고 그리고 이제 조명은 이제 각도가 꺾이는 거 이제 사시면 좋겠죠? 그런 거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가지고 적당한 각도 올 수 있게끔 그냥 달아버리면은 생각보다 가격 저거 얼마 안 하거든요. 이제 인터넷 발품 많이 팔아서 이제 좀 저렴이 위주로 하셔도 아니 좀 고급지고 해도 10만 원 아마 안 넘어갈 거예요.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학생들한테 선생님의 멋진 모습을 밝게 그리고 보여줄 수도 있고 그게 된다라면은 실제로 이제 촬영을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후배들이 혹은 제 방송을 보는 이제 친구들이 선생님 얼굴도 잘 보이고 칠판도 잘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LED TV가 빔프레트 계열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잘 보이긴 한데 어, LED TV도 이런 조명 세팅을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LED도 빔 프로젝트도 결국 빛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확인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점프를 할게요. 이제, 조명 조금만 더 당기자. 네, 여기죠? 어, 자, 지금 보시면은, 아까와 달라졌죠? 그냥 조명이 첫 번째 레일에서 두 번째 레일에서 한 레일로 앞으로 조금만 당겨졌는데 이미 얼굴이 밝아요. 근데 칠판은 여전히 선명해 잘 보입니다. 고개를 돌려봐도 잘 보이죠? 그래서 결론은 기준선 안으로 빔은 무조건 와 있어야 되고요. 기준선 주변에 센서 있는 거 괜찮습니다. 기준선 안에 들어와도 좋고 약간 벗어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조명이 위치하게 되는데 그 조명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한 대충 조금 더 보여드리겠다. 음. 지금 보시면 어깨보다 약간 앞에 떨어져 있는 거 보시죠? 예. 그러니까 팔 짚고 예. 자기 왼쪽 이제 오른쪽 팔 짚고 자기 왼쪽 깨보다 약간 떨어진 위치에 있으면 대충 맞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팅 확인하고 있고요. 음, 요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거 눈썹이랑 이제 요 콧 안정 요 위에 이게 조금 어둡게 보이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조명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이 간격이 좁히거나 각도를 틀면 저게 또 사라지거든요. 미세 조정 가능할 수 있도록 조명 사실 때 각도가 움직여지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 짚어서 이제 카메라 화면 보면서 요 빛이 들어오네. 또 빛이 들어왔으니까 칠판 어떻게 잘 보이는지 내 얼굴은 어떤지 확인하면서 좀 뭐 적어봅니다. 판서야 뭐 아까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요 모습이 실제 학생들이 보게 되는 이제 선생님 모습이죠. 처음이랑 완전히 달라졌죠.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구현 설명하게 되면 앞면은 이제 제가 조명을 두 개를 세팅했는데 앞면은 이제 빛이 직접 나오는데 그 주변의 각도도 조절하고 어, 빔 마기도 붙여가지고 이제 칠판에는 어둡게 그 앞에 있는 내 얼굴부터는 밝게 조절을 한 거고요. 이제 칠판을 좀 크게 잡다 보니까 칠판이 크면 클수록 조명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열에 일반 조명 앞에서도 가림막을 그냥 달아놨습니다. 그냥 테이프로 그냥 슥 붙여놨어요. 가변 블러. 요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엠보 형태? 보통 학생들이 그 공작 도구로 많이 하는 건데 음, 이름 기억나는 대로 댓글에 달아놔야겠다.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특별한 장비가 없더라도 조명 앞에 저런 거 하나 달아 놓으시면은 칠판 쪽으로 가는 빛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명을 빛 조절을 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보시는 화면에서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칠판을 바라보면서 수업을 한다 했을 때 글자 보이시죠? 선생님 얼굴도 잘 보이고 요 정도만 해줘도 훨씬 더 밝은 환경에서 선명한 전자칠판을 보면서 서로가 편하게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설명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조명을 잘 세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설명드릴 거는 이제 문의 오신 유튜브에 글도 많이 남기시고 이제 전화로 문자로 이제 많이 연락이 오셨거든요 중간에. 근데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글로는 정말로 한계가 있고요 설명하는데. 그래서 주로 결국 나중에 전화도 쓰고 뭐 메일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에 보시면은 사실 잘 살펴보시면은 어떤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기계 장비에 대한 이제 힌트가 굉장히 많고 어떨 땐 제가 답글도 달아놨는데 그거를 못 보시고 똑같은 걸 계속 무한 반복해서 물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감당이 안 됐어요. 제 할 일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놓아두자니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업자들한테 좀 이제 휘둘리시는 전자제품 관련 업계에서 이제 그 업체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고요. 양식껏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조금 좀 아니지 하는 분도 제가 좀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기존에 계신 분들 하시던 분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감당이 안 돼서 고민하다가 카페 하나 개설했습니다. 카페 하나를 개설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기계, 장비 위주,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요런 장비를 이용해서 수업의 형태를 이제 수업 시스템 바꾸는 것까지 제가 하나씩 설명도 하고요. 이제 지분 글을 올려주시면은 저뿐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글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만들까 해요. 그래서 그거 제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장비 쓰려면은 이런 거 살려면은 뭐가 있느냐고 글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는 아니겠지만 그 글에 대해서 글을 단다든가 아는 지금처럼 영상 찍어서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하고 하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남겨놓는다라면은 사실 거의 케이스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영상을 보시고 새롭게 출발하신 분들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확인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무한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서 좋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은 제 답변 기다리라고 예, 지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가끔 보면은 업체분들이 제 댓글이라든가 글에 홍보를 위해서 다시더라고요. 그냥 그 카페 다세요. 그냥 홍보하세요. 제가 바라는 거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딱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업체, 여러 개 프로그램들이 다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분들도 그냥 와서 나 이런 업체인데 나 이런 기계 있고 이런 프로그램 쓰는데 이렇게 세팅해 줄 수 있어 하고 홍보를 하세요. 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시면서 홍보하세요. 해상도 말 안 해주고 수명 말 안 해주고 판서감 대충 얼버무리면서 대충 가격이 얼마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성능과 기준을 설명해 주시면서 홍보하시면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좋고 업체분들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론은 전자칠판으로 시작을 해서 기계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수업의 형태로 바뀌는 것까지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기존에 저 말고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이제 힌트를 좀 남겨주시면은 뒤에 이제 후발대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시작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도 좋은 제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자기한테 맞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니까 그런 정보들이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카페를 이제 만든다고 했고요. 그 카페 관련 정보는 제가 요 영상 밑에 에, 사이트로 사이트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가입을 할 때는 제가 실명을 인증하고 가입을 받을 거고요.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광고를 허용해 버릴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하시라고요. 이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소비자분들이 이런 게 있다. 그 글을 올려주시면은 예,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또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조언을 주시겠죠. 이 제품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혹시나 이제 잘못된 정보를 다시면 업체분들이 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고 알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때문에 영상을 올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별 전화든가 메일은 제가 이제 조금 안 하도록 할게요. 너무 힘들었어요. 설명하는데. 제가 그쪽으로 제가 또 혹시나 운이 된다면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제 댓글 영상을 올려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긴 영상
어, 지켜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요 영상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판서 프로그램에 아니다, 기기부터 해야겠구나. 센서 관련된 설명하고 나서, 센서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판서 프로그램, 서버, 이런 식으로 시리즈를 좀 묶어서 하나씩 하나씩 올릴 예정이고요. 그게 끝나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은 아깝잖아요. 이 비싼 장비들. 요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수업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하나씩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밑에 댓글에 제가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많이들 가입하셔서 질문 많이 하시고 또 업체분들 광고 많이 하시고요. 예, 좋은 정보의 정보 교류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